여러분들은 세계적인 대표적인 3대 전시회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CES와 MWC 그리고 IFA 등의 전시회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는 CES와 MWC에서 2018년과 19년 어떠한 자율주행 기술들이 소개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CES 2020년 전시회에서 어떠한 자율주행 기술들이 소개되어 있는지 지난 차시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특히 이번 수업을 통해 CES 2020을 통해 어떠한 기술들이 소개가 되었고 18년과 19년, 20년, 3년 동안 기술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해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동영상들 잘 보셨나요? CES나 MWC 2018년과 2019년 어떠한 자율주행 최신 기술들이 소개가 되었고 또 CES와 MWC 제가 설명으로만 들렀었는데 어떠한 성격의 전시회인지 아마 잘 살펴보실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차시에도 계속해서 세계적인 ICT 전시회에서 어떠한 자율주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18년도와 19년도, 20년도, 3년간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음 페이지로 가보실까요? 자, CES 2020년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과연 어떠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들을 소개했는지 함께 같이 동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잘 보셨나요? 지난 차시에서 보셨던 동영상들과 비해서 어떠셨나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많이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을 보기 위해서 동영상을 시청을 했는데 자율주행과는 얼핏 무관해 보이는 동영상을 보셨고 실제로 근데 이것은 CES 2020에서 현대자동차가 선보인 그런 기술입니다. 과연 이 동영상에 보였던 이 모습들이 어떠한 걸 의미하는 걸까요? 마치 동영상은 온라인 게임의 한 장면을, 온라인 게임 광고의 한 장면을 떠올리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자, 현대자동차 그룹은 CES 2020에서 자동차 대신에 개인용 비행체를 기반으로 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비전을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동영상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여전히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약간의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2019년 말에 굉장히 놀라운 전략을 발표를 합니다. 2025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서 현대자동차 그룹은 하나의 공언을 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여러분들 완성차 제조업체로 알고 있지만 현대자동차 그룹은 2025년까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는 당찬 전략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 발맞춰서 실제로 현대자동차 그룹은 방금 동영상에서 보신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사업부도 설치를 하고 인재도 양성을 하면서 영입도 하고 굉장히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자율주행하면 자동차의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전 ICT 전시회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확인하셨었잖아요. 근데 자동차 대신 개인용 비행체를 선택을 한 겁니까? 왜일까요? 한번 다음 페이지를 가보실까요? 자, 먼저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뭔지 좀 정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현대자동차가 발표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기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크게 5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1번 그림에서 하늘에 있는 1번 그림 보이시죠? 바로 퍼스널 에어 비클이라고 하는 개인용 비행체입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활주로가 없어도 도심 내 이동 가능한 모빌리티라고 정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동영상에서 사람들이 비행체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도심 내 이동한 가능한 모빌리티, 비행체, 즉 개인용 비행체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과 같이 공항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어떠한 목적지까지 가고자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이착륙 장소가 있는 어느 장소에서든 간에 이 개인용 비행체를 탑승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바로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중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개인용 비행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는 2번이네요. 이 도심의 개인용 비행체가 이륙할 수 있고 착륙할 수 있는 이착륙장이 필요하겠죠. 스카이포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리한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동영상 중간에 스카이포트라는 문구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 스카이포트를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개인용 비행체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착륙장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PAB와 이착륙장 그리고 그 PAB와 이착륙장을 모두 포함하는 그리고 이후에 설명드릴 PBV와 도킹 스테이션을 모두 포함하는 허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하늘에는 비행체가 있고요. PAV라는 비행체가 있고 자, 땅에는 보면 어떤가요? 땅에도 4번 자, Purpose Built Vehicle이라고 하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가 관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하늘과 땅에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모빌리티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하늘과 땅의 모빌리티를 하나로 잇는 하나의 허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3번, 그림의 3번에서 보시는 허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UAM과 PBB를 구성하는 구심점의 역할로서 허브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의 4번, 자, Purpose Built Vehicle이라고 했죠.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목적 기반 모빌리티. 보시는 바와 같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전 전시회의 동영상에 보셨던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자율주행 자동차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에 운전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진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이긴 한데 안이 카페로도 구성이 되어 있고 병원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는 그래서 카페와 병원이 언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퍼스널 서비스의 개념으로서 이 PBV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서비스와 결합을 해서
하나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카페 서비스를 창출할 것이냐, 병원의 서비스를 창출할 것이냐, 그거는 고객의 수요에 따라서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명 친환경 모빌리티 PBV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에서 5번은 뭐죠?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도킹 스테이션은 쉽게 표현해서 PBV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까요? 예. 허브의 1층에 위치해서 PBV와 허브를 연결을 하고 PBV 도킹을 도와주는 그런 스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자동차는 CES 2020에서 이 5가지의 모듈을 기반으로 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소개를 합니다. 단순한 자율주행의 기술 소개의 차원을 넘어서 이런 자율주행을 활용해서 어떠한 모빌리티를 새롭게 응용할 수 있고 육, 해, 공, 물론 해는 아직 소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해도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이런 육해공의 모빌리티를 확장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육해공으로 확장된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창출하고 제공할 수 있다라는 모습들을 현대자동차는 소개를 했습니다. 예. 이제 좀 그 동영상의 의미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도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예. 자, 그럼 현대자동차 외에 CES 2020에서 또 어떠한 기업들이 어떠한 아이템으로 전시회를 사로잡았는지 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타는 과연 CES 2020에서 어떠한 기술을 선보였을까요?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잘 보고 계신 거죠? 어떠셨나요? 예, 첫 번째 동영상도 몹시 당혹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이번에 도요타가 CES 2020에서 소개한 자율주행일까요? 아니면 자율주행이 아닌 다른 무엇일까요? 첫 번째 동영상보다 더 당황스럽지 않으셨나요? 예, 이 동영상에서 토요타가 과연 말하고 싶었던 거는 뭘까요? 예, 한번 다음 페이지를 보실까요? 과연 토요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도요타는 CES 2020을 통해서 하나의 스마트 시티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 시티라는 건 뭐죠?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스마트 시티의 한 일부분이고요. 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가미된 모든 ICT 첨단 기술과 제품들, 그리고 아파트들, 뭐 차, 사람, 그 모든 것들, 이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인프라가 스마트하게 ICT 기술로 도배가 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도요타는 이 스마트 시티의 명칭을 우븐 시티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요타는 CES 2020에서 이 우분시티라는 스마트시티 착공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요. 실제로 폐쇄 예정에 있는 공장 부지를 구해서 그곳에 도요타가 생각하고 있는 우분시티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분시티 안에 실제로 도요타의 직원도 있고요. 또 현지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모든 분들이 이 도시에서 살면서 스마트 시티를 직접 체험하게 하면서도 도요타는 이 우분시티를 통해서 하나의 실험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과연 우리가 말로만 했던 이 스마트 시티, 이상적인 스마트 시티 제대로 구현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실증할 수 있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자, 테스트베드라는 표현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쉬우실까요? 그러한 테스트베드인 우분시티를 만들고 싶었고 그거를 CES 2020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예. 현대자동차와 도요타의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자율주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기업들은 어떻게 매년 새롭게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일단 숙제를 한번 간단하게 던져드려 볼게요. 그 숙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남은 수업을 들으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도요타. 다음은 또 어떠한 기업이 우리를 당황시킬까요? 예. CES 2020에 다른 업체들은 어떠한 제품을 전시했는지 여러분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예. 자, BMW는 이러한 이미지의 어반 스위트를 공개를 합니다. 예. 여러분들 현대자동차와 토요타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이제 좀 뭔가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가미된 무언가를 보시는 것 같으신가요? 근데 사실 이미지만 봐서는 그냥 공간만 하나 떡하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지난 차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즉 사람을 대신해서 기계가 운전을 하는 그 수준과 정도가 발전이 될 수는 있지만 그와 동시에 차량 내부의 공간도 기존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상 이 공간은 사람이 운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죠. 이제 기계가 대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차량 공간은 더 이상 운전의 공간이 아닌 사람은 그 기계가 운전하는 동안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휴식을 하고 싶으면 쉬고 회의가 필요하면 회의를 하고 음악을 듣고 싶으면 음악을 듣고 이 자율주행 공간은 굉장히 어떤 다목적적인 공간으로 변모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CES나 MWC와 같은 세계적인 ICT 전시회에서 세계적인 이런 자동차 업체들이나 ICT 업체들은 차 안의 공간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공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반 스위트 역시 그 측면 중에 하나로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좀 차이가 보시나요? 예. 자율주행 차량의 공간이 이렇답니다. 예. 기존 차량과 어떤 차이가 보이시나요? 일단 핸들이 있고 운전석이 있고 뭐 여기까지는 기존 차량과 크게 다른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조수석 부분을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조수석이라고 부르는 공간, 의자가 있긴 한데 뭔가 운전을 위한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안에 좌석은 이렇게 생겨야 해라는 편견을 좀 깨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안에 일반적인 좌석이라기보다는 뭔가 나만의 어떤 전용 휴식 공간과 같은 그러한 의자로서의 모습이 더 강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는 살짝 잘렸지만 앞에는 내가 두 다리를 뻗고 올릴 수 있는 그런 발 받침대도 설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BMW는 미래의 자율주행 차량은 하나의 휴식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지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이 차량에는 스크린도 제공이 돼서 이 스크린을 활용을 해서 영화도 보고 영상도 보고 다른 문화 콘텐츠를 시청할 수도 있는 휴식도 취하고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취할 수 있는 지난 차시에서 배웠던 뭐죠? 인포테인먼트로서의 공간이 될 것이고 그 공간 중에 하나의 예시로서 BMW의 모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현대자동차나 토요타에서 소개한 그런 컨셉에 비해서는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덜 당황스럽고 익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CES 2019년, 2020년, MWC 2018년, 2019년 전시회에서 소개됐던 다양한 자율주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들을 동영상으로 직접 시청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자, 18년, 19년, 20년 이 3년 동안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혹시 여러분들 흐름을 읽으실 수가 있으셨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네, 과연 어떠한 흐름의 변화를 여러분들 느끼셨나요? 자, 18년과 19년은 어땠나요?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우리의 자율주행 기술이 이만큼 향상되었다. 이제는 점차 인간을 대신해서 그야말로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운전, 운행과 관련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력을 우리는 갖췄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19년과 20년은 어떤가요? 자, 자율주행 기술은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보여줬고 이 자율주행 기술들로 인해서 우리가 내부 공간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고 그 공간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즐기고 정보를 얻고 사무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이 공간이 어떻게 탈바꿈하는지 보여줄게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고 2020년에는 어떤가요? 이제는 모빌리티의 개념을 넘어서 자율주행은 하나의 시스템의 일부분이고 그 자율주행의 시스템의 일부분으로서 동작하는 도시 혹은 자율주행은 육해공, 다양한 모빌리티와 그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창출될 수 있는 그 서비스 시스템 중에 하나인 모습으로 그 점차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소개에서부터 공간, 서비스 등으로 영역을 넓혀서 전시가 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예,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 수업을 잘 따라오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8년과 19년, 20년 기술 트렌드를 보셨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술 트렌드의 흐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보는 산업체, 학계, 전문가들은 조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트렌드, 과연 긍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논의와 숙제와 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다면 이러한 측면을 보고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기술 트렌드, 기술을 넘어서 서비스, 산업의 응용, 그리고 이 기술을 포괄한 어떤 하나의 이상적인 도시, 점차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발전적으로 커져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술 트렌드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자, 이러한 기술 트렌드의 흐름, 왜 이러한 기술 트렌드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었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기업들이 잠시 응용 서비스나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모빌리티나 시티 등 너무 컨셉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뒤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차차 배워나가시겠지만 이 자율주행의 기술이 완벽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법적인, 제도적인 난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하게 되는 기술적인 어려움, 법적인 어려움, 제도적인 어려움에 막히다 보니 기업들이 이 자율주행 기술보다는 잠시 다른 응용 서비스나 다른 플랫폼과 다른 산업의 응용으로 눈을 돌리고 잠시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이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된 상용화를 위한 여러 규제나 기술적인 어려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할지 고민을 느낄 수 있는, 고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염려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18년과 19년, 20년 전시회의 흐름이 가지 않았나라는 입장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걱정과 우려의 입장으로 보시나요?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트렌드와 그리고 최근 3년의 전시회에서 보여주는 자율주행의 기술 트렌드를 익히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